검단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재정에서 민간 특례 방식으로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적정성 논란에 특혜 시비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민선으로 실시된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위로 낙선한 이규생 후보 측은 상대 후보가 선거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에선 최근 3년간 총 36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수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11호 추진하려던 검단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민간 특례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주는 대신 일부 부지에 아파트도 짓는 걸로 바뀐 건데요. 이런 내용이 오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적정성 논란에 특혜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원 부지로 지정하고는 그대로 방치된 46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7월 지정 해제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총 5,641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 지역 46개소 2.9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도심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 지역에는 여의도 크기의 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전임 시장들이 내리지 못했던 과감한 결단이었지만 최근 진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구 할매산 일대 검단 중앙공원 부지입니다. 지난해 발표 당시 이곳은 시비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업이 민간 특례로 변경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원 부지 좌측과 우측 상단에 1,677세대의 공동주택을 넣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난개발은 물론 한남정맥 완충구역까지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민간기업의 특혜 시비도 불가피하다며 인천시가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한강역 환경청도 협의 의견을 낼 때 이거는 한남정맥 훼손과 숲의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냈거든요. 근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인천시가 안건 상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민간 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 난개발, 특히 경관 훼손이 불가피한 개발이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이 해당 부서에 재정사업이 민간 특례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할 것을 주문한 상태라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그동안 시도체육회장과 군구체육회장은 단체장이 겸직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겸직을 할 수 없게 돼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인천시 체육회장은 강인덕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제3대 인천시 체육회장에 취임한 강인덕 회장. 유효 투표수 389표 가운데 177표를 얻은 강 회장은 171표를 받은 이규생 후보에 단 6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규생 후보가 지난 13일 인천시 체육회 선관위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치른 출정식에 선거인단 일부가 참석했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란 겁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선거인을 모이게 집합회의를 할 수 없는데 일단은 10명 이상이 모였고 추첨식에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막 걸려있던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다 규정되어 있고 시체육회 선관위는 출정식 영상과 사진 등을 분석해 최소 10명의 선거인이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 측은 강 당선인이 군구 종목단체에 사비로 격려금을 주겠다고 했다며
기부 약속 행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선관위엔 강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선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선거에 사조직까지 동원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체육회 선관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조사한 뒤 선관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7일 전까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에선 최근 3년간 총 36건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인데요.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집중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총 36건으로 평균 한 달에 한 건 꼴이었습니다. 대형 화재는 관할 소방서 인력이 총동원되는 대응 1단계 이상 규모를 말합니다. 전체 화재의 60% 이상이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매 업무시설 화재가 16%, 공사장 화재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서구와 남동구가 각각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곳 모두 공장 밀집 지역으로 서구에만 공장 1,900여 곳이 가동 중입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총 56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동구입니다. 9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 등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동구에 이어 서구에서는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중구와 부평구에서도 화재로 각각 8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12월에서 3월 사이에 전체 대형 화재의 6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월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12월이 7건, 1월이 5건 순이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겨울철엔 날씨가 건조하고 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며 가정뿐 아니라 산업시설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격리 조치된 우한 폐렴 확진 환자의 상태가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심층적 역학조사 1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시는 군구 보건소를 포함한 감염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접촉자가 발생하면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주변 교통 해소를 위해 추진한 부평동에서 장고개간 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이날 개통한 곳은 제3보급단에서 안남로를 연결하는 620m 구간입니다. 도로는 6차선으로 건설됐으며 총 3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아직 개통하지 않은 3-209는 2022년까지 국방부에서 부평 미군기지 환경 정화 사업을 완료해 2024년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마지막 구간인 마장로에서 서구 가좌동까지 1380m 도로는 제3보급단 이전과 연계해 조속히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23층과 24층 사이 거푸집 해체 작업 중 3층 필로티 천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크게 다친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지난 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 어떤 사건 사고들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54분경 인천항 제4부두 선적 차량 대기소에서 차량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불은 하차 중인 승용차 엔진룸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엔진룸 일부가 소실되면서 33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9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1시 24분경에는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한 피아노 입시학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강의실 내 난로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전기난로 일부가 불에 타면서 1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호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6분경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23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3층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남성은 전신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출동한 계양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2시 57분경에는 남동구 9월동 3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지려고 한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30대 여성이 신변을 비관하여 투신하려는 것을 출동한 남동소방서 119 구조대와 경찰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6시 9분경 중구 운남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이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이 전복되었고 40대 트럭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머리와 가슴을 크게 다쳐 출동한 영종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때문에 각종 전이나 튀김 요리를 하느라고 집집마다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에 따라 식용유로 인한 화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용유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면 물을 뿌리는 일 절대 금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물을 뿌리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화염이 커져 불길이 번지거나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이 붙은 후라이팬에 젖은 수건이나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꺼야겠습니다. 또한 주방 화재에 꼭 필요한 소화기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 키친의 K를 약자로 딴 K급 소화기를 주방에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혀온 계양 상야지구의 개발 계획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큰 박탈감을 느낀 주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감사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북인천 방송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계양 상야지구는 대규모 공장과 가정집이 뒤섞인 난개발 지역. 정부 3기 신도시의 계양 테크노밸리가 포함되면서 상야지구의 개발 계획은 멈춰섰습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을 이유로 상야동 일대를 계양 테크노밸리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이 주택 재건축을 하면 건축 면적과 연계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던 상황. 주민들은 새 집을 짓는다고 주변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인천시에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또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진행됐던 사업인데 느닷없이 신도시 사업을 하다가 멈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선 인천시 그 감사관실에다가 이 예산 낭비, 그 다음에 그 용역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는 계양 소각장 설치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소음의 분진까지 더해지면 삶의 질은 그야말로 엉망이 될 것이라 불만을 토로합니다. 공항 소음하고 공장 소음 때문에 쾌척한 곳으로 이주를 좀 해달라 해서 그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다 또 지금 소각장까지 들어온다니까 저희는 진짜 난감합니다. 계양 상야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 다시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갈수록 낙후되는 주민 주거 환경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가들이 만든 사랑의 손수레가 전달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손수레를 끄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영화의 강추위 속에서도 저마다 표정은 밝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사랑의 안전 손수레.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수 제작한 수레는 옆면에 아크릴판을 붙이고 겉은 알록달록 손글씨로 화사하게 꾸몄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뒷면에 야광 반사판을 붙이고 손잡이엔 경음기도 달았습니다. 이 추운데 이 어려우신 분들이 1km에 40원뿐이 안 가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둘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한다는 거에서 참 뿌듯하고요. 수레 8대는 지역의 폐지 줍는 어르신 8분에게 전달됐습니다. 수레와 함께 생활용품이 전달되고 폐지 줍기 봉사활동을 했던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쓴 손편지도 건넸습니다. 고물상에서 낡은 수레를 빌려 써야 했던 어르신은 고맙다고 말합니다. 좋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오고 이제 이게 고물상에 빌려갈 좋고 이제 좋죠. 네. 감사하죠. 풍족하게 못 살지만 이제 뭐하죠. 뭐 반찬거리라도 이제 막걸리 값으로 나오고. 한편 이날 행사엔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폐지를 모아 판매한 수익금 76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센터는 폐지를 모아 파지는 고물상에 팔고 재활용 가능한 책은 나눔 장터에서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강화군은 어제 하전면과 내가면 일대 제한보호구역 271만 제곱미터가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지역은 하전면 창우리 일원 88만 제곱미터와 하전면 신북리 79만 제곱미터, 그리고 내가면 고천리 일대 102만 제곱미터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행정위탁지역에선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각종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강화군은 그동안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각종 개발 행위 소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인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